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이나 사회적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독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봤죠.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본성과 세계의 진실을 직면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한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할수록 혼자 있는 것을 더 잘 견딘다. 이 문장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 대부분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봤을까요? 바로 혼자 있지 못하는 능력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으면 공허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람이 사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순간 그 공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SNS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 유럽은 어땠을까요? 살롱 문화가 화려했고 사교 모임이 활발했고 명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인맥을 쌓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파리의 살롱, 베를린의 문화 모임, 이런 곳에서 지식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어땠을까요? 그는 거의 평생을 타인과 거리를 둔 채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인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헤겔이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갔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몇 명의 학생만 남아 있었어요. 결국 그는 대학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철학자라고 불렀고 성격이 괴팍한 은둔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가 죽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그의 철학의 깊이를 알아본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오랜 고독의 시간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반드시 고독 속에서 형성된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그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대가였다는 겁니다. 세상과 깊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섞일 수 없다는 증거였고 생각이 깊기 때문에 소음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는 고독을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뉴턴, 칸트, 니체, 베토벤.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류의 지적 유산을 만들어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좀 독특한데요.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소비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 냉소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기가 싫어서일까요? 물론 진심으로 좋아서 만나는 관계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혼자 있기가 싫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인간관계는 따뜻한 연대가 아니라 공허함을 덮기 위한 소음입니다. 그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결코 평온도 진실한 이해도 얻을 수 없다고 봤어요. 그는 심지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치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인간은 더 자주 상처받고 비교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자신을 잃는다고 말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하고 지친 적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역할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독이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독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타인의 기준에서 자유로우면 그게 진짜 고독이고, 혼자 있어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건 진짜 고독이 아닙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유럽 사회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봤거든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끝없이 욕망하는 맹목적 의지의 노예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얻고 다시 허기지고 또 원해요. 이 욕망은 끝이 없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다른 걸 원하고 그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끝없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욕망은 어디서 더 증폭될까요?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비교, 인정 욕구, 질투, 경쟁, 불안. 이 모든 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커집니다. 그는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확대하는 거울이다.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나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걸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죠. 쇼펜하우어가 19세기에 이미 간파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었지만 살롱 문화나 사교 모임이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고, 동료가 승진하면 나도 승진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여행을 가면 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게 다 비교해서 오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욕망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욕망의 온도를 낮추는 공간으로 봤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의지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의식의 회복이었던 거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평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진지하게 인간의 깊이는 군중 속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만 생긴다고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는 직장인, 가족 앞에서는 부모나 자식,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른 역할.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예의 바른 직원이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효자나 효녀가 되고,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이런 역할 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역할만 연기하다 보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어요. 직업도 이미지도 관계 속의 위치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 기억, 두려움, 욕망, 후회, 희망.
우리가 평소 피하던 것들이 고독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독이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건 때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이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된다고. 우리는 진짜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저속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고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고귀함이라는 게 뭘까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밀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 감정, 경험, 통찰이 쌓여 있느냐를 말해요. 생각이 얕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문이 됩니다. 할 게 없고 지루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로 시간을 채워야 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런데 생각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혼자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인간이 세 가지를 얻는다고 봤습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둘째, 욕망의 속도가 느려진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던 마음이 잠잠해져요. 비교가 없으니 욕망도 줄어듭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앞에 두 가지의 인생을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 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지위는 어떨까, 내 외모는 어떨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광고를 보면 항상 무언가를 소유하라고, 더 좋게 보이라고 부추깁니다. 이 차를 사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이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일 거라고, 이 화장품을 쓰면 예뻐 보일 거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무엇인가, 즉 내면의 질이라고. 우리가 가진 돈이나 지위, 남들이 보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유명해도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갖지 못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유명하지 않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내면의 질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은 사회 속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내면은 소음이 없는 곳, 비교가 없는 곳, 연기가 필요 없는 곳, 바로 고독 속에서만 자랍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곱씹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진짜 깊은 이해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고독을 피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평생 만나지 못하는 삶이라고 봤던 거죠.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낭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고독은 대가가 큰 길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 오해, 침묵 때로는 우울과 싸워야 해요. 고독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 친구가 없어? 왜 사람들을 안 만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돼요. 침묵도 견뎌야 합니다. 소음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침묵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항상 무언가 소리가 들리고 자극이 있고 변화가 있는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고요함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독의 고통은 관계의 고통보다 품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배신당하는 고통, 비교당하는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 기대가 무너지는 실망. 이런 고통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때로는 굴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요.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독의 고통은 다릅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의 마찰이에요. 내가 나 자신과 부딪히는 거죠. 내 두려움, 내 약점, 내 한계와 마주하는 고통입니다. 이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온전히 나의 문제이고 나의 성장과 관련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이 인간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단련시킨다고 봤어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더 강해지듯이 우리는 고독의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니체는 오랜 병과 고독 속에서 그의 철학을 완성했고, 프루스트는 침대에 누워 홀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썼습니다. 고흐는 외롭게 그림을 그렸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고독 속에서 최고의 교향곡들을 작곡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사람들보다 생각이 더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고독의 최종 단계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견뎌야 할 상태가 아니에요.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집 같은 곳이 된 겁니다. 세상에 오래 노출될수록 인간은 지칩니다. 말해야 하고 맞춰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연기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이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고독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내려가요.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존재 자체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연기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최고 경지입니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위안이 되는 단계.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고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어요.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실패자로 봅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고 사교적이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선택이라고.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지혜라고.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내면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을 도망자라고 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봤어요. 고독은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중심을 잃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적 압력, 끊임없는 비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독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이 괴로울 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너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짜 고독은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진짜 고독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게 가장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짜 충만은 누군가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혼자 있어도 풍요롭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상태. 그게 진짜 충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침묵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고독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의 대화가 가장 활발한 상태예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부재가 아니라 밀도예요. 고독은 무언가가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생각, 감정, 통찰, 지혜.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말합니다.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요. 우리는 의식하고 질문하고 선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평생 함께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고독은 우리를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진실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철학과 명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